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에서입니다. 지금 부산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안 내리다가 아마 아까 한 오후 늦게부터 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비가 내리니까 어쨌든 뭐 나름 덥지 않아서 좋네요. 오늘을 뭡니까? 아까 뭐 IEA 보고서가 나왔죠. 일단은 뭐 방류를 해도 된다고 안정성이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그래 뭐 빨갱이들은 지금 어떻게든 계속 이걸로 뭔가 한 건 올려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계속 바꾸죠. 처음에는 막 워낙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다가 막 이 좀 밀리니까 이제 자기들도 과학적으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그게 과학인양 하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주절거리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저기 그래 그 저 누구야 그 김정익인가? 그 말은 이제 좀 이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차피 7일, 8일, 9일 날그 내가 저기 사무총장 온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전문가들 데려다가 그 IAEA에다가 이제 질문을 하든 뭘 하든 좀 해봐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 자기들이 저기 말도 안 되는 이 괴담을 가지고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거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차피 그게 아니면 뭐 이래 흔히 하는 말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기 때문이죠.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뭐 꿈틀이라도 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갈수록 이제 꿈틀에도 이제 저기 가능성이 희박해지는구나라는 걸 자기들도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분 오열되고 있는 거죠. 제목은 뭐 어제하고 뭐 같은 제목이죠. 쉼없이 몰아치는 윤통의 개혁 칼바람에 4분 오열하는 빨갱이들. 추미애도 지금 그 뭡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임종성이라고 했습니까? 뭐 똥을 처먹겠다고 저 시부리 놈이 뭐 저기 뭐야 파란 꽃을 뭐 귀에 꽂고 나와가지고 지랄을 하더니 이 추미애 인연은 꽃도 안 꽂고 이제 지금 미쳐 날뛰고 있죠 지금. 적인지 아군인지 지금 구분도 못하고 그냥 막 그날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아무한테나 지금 총질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 윤통이나 저기 한동훈을 향해서 총질하는 거는 아무런 저기 그 생채기조차도 못 내고 있어요. 근데 자기 편한테 지금 나상을 하는 거는 지금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뭐 그래서 뭐 저기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왜 추미애가 저럴까 뭐 여기저기서 분석을 하느라고 막 바쁜데 그 분석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는 걔가 뭐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건 말하건 결국에는 이 모든 사태는 윤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윤통에 의해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 일들은. 그러니까 뭐 머리 아프게 뭐 왜 저럴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뭐 그래 쉼없이 몰아칠 거라고 막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진짜 지금 뭐랄까요 제가 생각했던 거 더 쉼없이 더 빠르게 진짜 뭡니까 그 숨, 숨쉬기조차 뭐 숨쉴 시간조차 주지 않고 전방위로 지금 막 몰아치고 있는 그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전방위로 압박이 들어가고 막 힘없이 몰아치니까 이 빨갱이들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줄 놓고 이제 막 피하구분 못하고 막 쏴대는 거예요. 뭐 안타깝지만 빨갱이들의 운명입니다, 그게. 참 이거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기사가 올라와요. 명동 얘기죠, 명동. 이 뭐야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나서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명동으로 막 몰려드니까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죠. 폭리를. 여기 보시면 뭐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명동 노점의 가격은 점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부 점포에서는 군만두 3개에 5,000원, 와, 붕어빵 4개에 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닭꼬치도 5,000원에 팔린다. 오징어 구이는 12,000원. 와, 오징어 한 마리에 12,000원. 자기들이 가져오는 가격은 한 마리당 막 한 2, 3,000원이나 할란가? 회오리 감자는 5,000원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보다 2,000원씩 더 비싼 수준이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반 길거리 음식에 비해 비싼 편이다. 명동과 가까운 남대문 시장의 점포에서는 군만두가 6개에 5,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명동의 반값 신세입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명동 물가가 비싸다고 느낀다. 한 프랑스 관광객은 명동 길거리 음식은 비싸다. 경기 부천이나 다른 곳에서는 똑같은 걸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YTN에 말했다. 일부 관광객 사이에서는 한국에 또 방문하더라도 명동에는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한다. 실제로 유튜브 등에서는 명동에 대한 외국인들의 부정적 반응이 공유되고 있다. 이게 지금 이 황금알을 낳는 그 위에 배를 가르는 짓거리 아닙니까? 이런 게 끊임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기사가 올라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거는 일부의 문제, 극히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거는 민족성의 문제, 민족성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거기 뭐 부산역 이쪽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5, 6년 전만 해도 미군이 부산항에 들어오면 무조건 이쪽에다 다 풀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좀 비싸게 받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4달러 받던 거 그래 맥주 한 병에 4달러 받던 거 한 뭐 6달러, 7달러 정도 받았으면 아마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4달러 받던 걸 70달러씩 받고 하니까 그렇게 사단이 나는 거죠. 그 버스 지나고 나서 이제 가가지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 그 소래포구 기사 났지 않습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해놔놓고 또 그 짓거리 하잖아.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게 맞아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게 맞다고. 지역을 불문하고 하루가 멀다고 이런 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예전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계론이라고 하죠. 국민 대개조론을 줄여서 그런 국계론이란 말이 나오는 게 뭐 그냥 장난삼아라거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를 비하해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 타당성이 있는 말들인 거예요, 그게. 그 보시면 이재명 줄서는 추미애, 문재인 이어 이낙연 제격. 추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인사권자이기에 사퇴 종용이라기보다는 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서도 곧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이게 이제 2020년 얘기죠.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니 당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운함이 있는지 아니면 당시 이낙연 대표한테 서운함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도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재보궐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됐다며 이전 대표를 겨냥했다. 추 전 장관은 민주당 내 계파 갈등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오히려 사법 피해자라며 이 이재명이 말하는 겁니다. 검찰 정권이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가는 건데 이 사법 피해자 보고 당신 때문이라고 집안 싸움에 전념하고 있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답했다. 추 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비명계 조홍천 의원은 정치적으로 제기하려고 그런다고 본다고 해석하면서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추 전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 등 박해받는 이미지만 지속적으로 보여줬지 않나. 그 과정에서 정치적 체중이 엄청나게 커졌다며 그것 때문에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데 거의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본다. 추 전 장관도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고 하지만 자기를 장관에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써가면서 자기 장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싶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욕망, 내년 총선에서 이제 배지를 또 달겠다는 그런 욕망이 뭐 1차적으로 작용한 건 맞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윤통이라는 존재가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추미애로 하여금 조급함이 들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총질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송영길도 마찬가지죠. 이런 놈들이 이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런 놈들이. 물론 이러면서도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내몰리는지를 자기도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죠. 그냥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망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추미애 인연은 내년에 어쨌든 배지 달고 또 제기를 해가지고 뭐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죠. 이재명이는 어차피 사법 처리될 거고 그러면 또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또 다음 대권에 도전을 해봐야지. 어차피 뭐 제가 보기에도 뭐 자기 생각에는 자기보다 나아 보이는 놈이 아무도 없잖아 당에. 어차피 지금 이재명만 제거되면 자기 입장에서는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뭐 현재 야권에서 뭐 자기하고 이낙연이 정도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해볼만 하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든가 말든가 그건 지 생각이고. 아무튼 뭐 이제 갈수록 재밌어질 겁니다. 그리고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 점거 인멸 염려. 다른 것보다도 여기 보시니까 보시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거 처음에 이거 보고 뭐지? 낯익은 이름이더라고요. 유창훈? 얘가 누굽니까? 대탐사 강진구 그리고 지난주였죠. 박영수 영장 기각한 놈이잖아요. 제가 같은 놈인데 이거는 또 왜 발부를 했지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딱 생각이 든 게 일단은 1차적으로 송영길이는 끝났구나. 송영길도 무조건 구속이구나. 왜냐면 이 빨갱이 판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영장을 발부해 줄 정도면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한번 좀 기각을 한번 시켜줘 볼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발부를 해줘버리네. 그러니까 이 판사 얘도 이제 자기가 조지 이거는 내가 어떻게 뭐 내 스트레스 뭐 좀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면 이재명이한테 연락 받아가지고 야, 저 송영길이는 이 선에서 어쨌든 저기 다 처리해가지고 다 좀 시끄럽게 못하게 좀 막아라. 뭐 이렇게 뭐 얘기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든 뭐든 분명한 거는 결국에는 송영길이는 구속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 새끼도 그렇게 이제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송영길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도 다 부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빨갱이들은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다들. 지금 현재 끝으로는 막 평온한 것처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속은 지금 다들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아까 뉴스 보니까 저기 누굽니까 그 윤관석이하고 이승만이 영장 재청구를 하려고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 아마 저기 국회가 지금 회기가 아니죠. 지금 국회 지금 안 열었죠. 만약에 청구하면 국회가 열리지 않는 시점을 택해서 이제 청구를 할 수도 있죠. 그 청구해가지고 바로 일괄 새끼야 해가지고 판사 앞에 끌고 가지고 이 새끼 안 된다니까 이 새끼 구속시켜야 된다니까 구속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한번 지켜보죠. 아무튼 이 빨갱이 판사 얘가 바로 영장을 발부해줬다는 거는 송영길은 일단 끝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송영길이가 뭐 자기만의 어떤 자기 혼자만 안고 그렇게 죽을 거냐? 절대 그러지가 않죠.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도 급하니까 씨발 막 이재명이도 원망하고 문재인이도 원망하고 지금 네가 지금 평산 책방에서 한가하게 책이나 팔고 있을 시간이 있냐고 이 씨발로만 하면서 막 지금 대들고 있잖아요. 하면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휴가 기간에 휴일러 손해 지적 병사 휴가 보장제도 개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전에 없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군복 입고 막 군부대 가는 것들. 물론 이제 뭐 선거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가긴 했는데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군복 입고 막 군부대를 간다거나 또 병사들 데려다가 이런 식으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이 새끼들은 빨갱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한다. 젊은 청춘 시절을 국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단 1시간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며 민주당에서 입대 예정이거나 입대해 있는 군 장병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우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병사 휴가 보장법 이런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생의 단 1시간이라도 또는 하루 이틀이라도 손해봤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제도 개선 해비로고 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국민소득 5만 불 국가 수준의 첨단 무기를 갖고 있으나 국군 장병 의식주 처우 문제는 1만 불 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늘 생각한다며 점진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니 이렇게 병사들을 생각하는 새끼들이 김정은이를 그렇게 빨아제껴?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근데 이렇게 얘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이제 이준처럼 했다고는 안 되겠다고 느낀 거예요. 그 얘기는 쉽게 말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완벽하게 윤통이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근데 물론 자기들은 느끼지 못하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은 뭔가 윤통을 어떻게든 잡아뜨리든지 뭔가를 해보겠다고 뭔가 막 이 아우성을 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는 거는 자기들도 모르게 윤통 시야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윤통 손바닥 안에 위에서 지금 자기들이 놀고 있다는 걸 자기들은 못 느끼지만 무의식적으로 자기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 이런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싸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결정이 나 있는 겁니다. 이 빨갱이들이 병사들을 데려다가 잘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선거가 당장 코앞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사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아부를 뜨는 이 모습들 전에 없던 모습들입니다. 이거는 이 얘기는 윤통의 프레임만으로 완벽하게 들어와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IAEA 사무총장이 7, 8, 9일 방한한다고 1오염수 보고서를 설명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들이 자꾸 과학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만 주장할 게 아니고 뭐 너희들 직접 가든 너희들이 방류를 반대하는 학자들 몇 명 데리고 가든 해가지고 직접 물어봐봐. 근데 그럴 용기는 없는 거죠. 당연히 없지. 씨발 자기들도 그 지금 일본에서 하고 사는 이 일이 뭐 우리한테 하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도 어차피 결정되고 이제 받고 방류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 상대가 윤통이라는 걸 일찍부터 깨달았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기존에 그 자기들하고 같이 여의도 판에서 굴러먹던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당연히 자기들의 지금 이 선전선동이 광우병 때만큼이나 먹혔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윤통이라는 거. 얘들은 그걸 이제 계속 광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자기들은 윤통이 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분오열돼가지고 막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도 못하고 막 총질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조홍철도 그러잖아요. 아니 윤통을 만들어준데 1등 공신인데 막 하면서 막 공격하잖아요. 그럼 추미애는 그게 아니지 씨바 문재인이가 나를 갖다 해임시켰기 때문에 그래 된 거지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지금 윤통이 대통령이 돼 있는 이 현실을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해답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 저들끼리 계속 싸우는 이유가 이거예요. 원인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네가 씨발 지금 윤통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아니거든. 씨발로만 네가 만드는 거거든. 내가 그때
법무부 장관 물러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거거든. 뭐 이런 거죠. 천만에 만만에 콩떡. 어떤 경우가 되었든 간에 결과는 바뀌지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10년 전에 국정감사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말과 함께 판은 깔렸어요. 판은 깔렸다니까. 결국에는 윤통이 10년 전에 그 쳐놓은 그 판 위에서 지금 10년째 지금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악이 안 되니까 네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지. 막 저것들끼리 막 총질하면서 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니까. 뭐 추미애가 아니고 조국이 아니라 다른 누가 됐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해결책은 절대 안 나온다니까.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해결책이 안 나온다고요. 나올 수가 없지, 씨발. 지금 대한민국의 이 판이 왜 이렇게 짜여졌는지가 당연히 이해가 안 되니까 처방이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 처방이 잘못되면 계속 굶어 터지는 거예요. 이것도 뭐 조금 시간 지나면 좀 많이 찾아질 겁니다. 안 먹힐 겁니다. 요 방안해 가지고 2박 3일 동안 방안해 가지고 오염수 보고서를 설명하고 하면 조금씩 찾아들 겁니다. 그리고 김치환 인재개발원장 임명장 받고 이제 업무에 들어갔는데 뭐 그래 첫 출근하면서 윤 대통령의 역사관을 교육시키겠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MBC 기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유튜버 출신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취임하면서 극우 유튜브 활동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치환 신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도 오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올바른 역사관과 명확한 안보관을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겠다고는 표를 밝혔는데 당장 이 발언만 봐도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막 웃기는 새끼야 이거. 올바른 역사관과 명확한 안보관을 심겠다는데 그게 왜 정치 중립, 이게 정치 중립하고 무슨 상관이야? 한심한 새끼들. 그러면서 극우 유튜브 논란은 언론의 왜곡일 뿐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제가 400여 개 이상의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사람은 내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하지만 공직사회 안팎과 학계 우리는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사회 안팎은 어디고 학계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한 지방국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대학 교수도 2년 편향적인 강의나 강사 선발을 한다면 금방 내부 자원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 보세요. 자기들이 항상 이렇게 하니까 남도 그렇게 하는 줄 안다니까. 물론 이제 윤통이 아닌 다른 사람이면 당연히 똑같이 할 거예요. 아니면 더 심하게. 그리고 인재개발은 내부도 술렁 이는 분위기입니다. 인재개발은 직원, 신임 원장이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니까 와서 잘할 수 있을까? 공무원들은 그게 제일 걱정이고 윤석열 대통령 명령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다 하니까 노조 파괴 작업이 들어오지 않을까? 뭐 야당에서도 국민통합은커녕 국론 분열과 대기를 조장할 극우 인사를 임명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교육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을 찾아 임명했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장민환 청와리 오늘 출근했죠. 저도 이제 오늘 그 인터뷰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어제였죠. 안민석이가 저기 저 심스킨가 하고 그 사건이 있을 때 왜 그 나서지도 않고 체육계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었다고 막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물으니까 여기 보시면 장차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당일 국무회의와 윤 대통령이 참관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배석해 새정청사 출근은 이날이 처음이다. 체육계 관광 분야를 담당하는 장 차관은 우선 과제에 관해 아직 업무 파악은 다 하지 못했다며 기대가 커셔서 제 마음도 더 무겁다. 막중한 임무를 맡아 많이 부담스럽지만 맡겨주신 만큼 열심히 해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시간을 끊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명을 두고 안민석 등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 관해선 그 소식을 접하고 염려해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 보세요. 야, 진짜 이런 걸 뭡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문현답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그걸 좀 놀랬죠. 그냥 예전에 뭡니까 엮기 들고 할 때 그런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좀 뭐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선수에 대한 이제 선입견이나 편견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랬는데 말하는 것도 아주 깔끔하고 절제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역시 우리 윤통 사람 뽑아서 쓰는 거는 탑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지난 정권에서 최윤인가 수영 선수 저는 그래 잘 몰랐는데 당시에 대선에서 문재인이 이 새끼 지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본인사 그리고 그 당시에 최윤이 그녀는 체육계에 몸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은퇴하고 나서 이제 가정주부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년을 차관으로 앉혀가지고 국가시처럼 그냥 그렇게 써먹었던 새끼들이 장민환을 욕을 해요. 참 기가 차서. 결국에는 오늘 장민환의 이런 멋진 답변 들으면서 조만간에 또 뭔가 많은 변화가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좀 지켜보기로 하죠. 그리고 윤통 개혁이 미진하면 고위직도 수시로 개편하겠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말대로 못 따라오는 새끼들은 다 그냥 치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가지 댕댕댕 날릴 거다. 이런 말을 수시로 하는데 아직도 별로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상황 파악을 하는 게 늦어질수록 자기들한테는 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여 만에 정부 부처 차관을 대거 교체한 데 이어 차관급 이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시 인사 기조를 이어갈 방침으로 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실 상시 조직 개편처럼 정부 부처도 장관과 차관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철저한 업무 평가에 따라 언제든 물갈이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공직사회의 긴장감과 경각심을 불러넣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1급 실장 3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환경부에 이어
복수의 부처가 고위직 물갈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이 아니라도 국정과제 이행 의지나 개혁 추진이 미흡할 경우 연중 아무 때나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헌법 정신 준수라는 원칙과 이권 카르텔 타파라는 목표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전날 신임 차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업무 능력 평가를 정확히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관들에게 부하 직원이나 산하단체를 열심히 엄격히 평가하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스스로 참모인 장차관을 엄격하게 평가하겠다고 공표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막 숨 쉴 틈 없이 막 몰아치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무슨 이 산업 독과점 보조금 나눠 먹기 낱낱이 걷어내야 산업 독과점. 이게 이제 담합을 갖다가 이제 겨눈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통신. 통신, 금융,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중부 R&D 나눠먹기.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에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익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한 결과 요위에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 속에서 페널리즘으로 파탄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비상체제 가동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한 결과 건전재정과 사람 시장중심 경제 틀이 잡히고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물가와 실업률, 무역수지 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카르텔을 깨고 국가 보조금으로 국가 보조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놈. 그 의도와 취지와 상관없이 띵땅 친 놈들 다 죽여야죠,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제 몇 가지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정치 파업, 불법 시위에 절대 굴복 안 해. 단호히 대응. 보세요. 뭐 어제 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만 2주 동안 퇴진을 위해서 투쟁. 아휴 열심히 해라. 비도 오고 날도 더운데 습하고 더운데 막 불쾌지수 엄청 넘어가지고 쓰러질 놈들도 있을 텐데 한심한 새끼들. 뭐 어쩌겠냐 그래 뭐. 알아서 해 새끼들아. 산업독과점 보조금 담합 안 돼.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저도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진짜. 뭐 좌우할 거 없고 노사할 거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사측에다가 지금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귓등으로도 안 내려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뭐 어쩌겠습니까? 맛을 한번 봐야지. 그 공정위가 하이브, SM, YG 현장 조사, 외주업체 갑질 여부 조사. 보세요. 공정위도 지금 아주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IAEA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국제안전기준 부합한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이런 개소리를 또 쳐시버립니다. 그 이거는 김정은이한테 돈 대주면서 핵 개발하라고 해놓고 그 김정은이 바지 가랑에 붙들고 그 김정은이가 은총을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이 미친 새끼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 뭐 평화통일 얘기하는데 저도 뭐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체제가 다른데 이 평화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한 체제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금 빨갱이 새끼들 말은 김정은이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그래 지금 보수 패널로 나오는 새끼들이 이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아니 그러면 니들이 말하는 통일이 어떤 거 통일인데 평화통일 그래 어떻게 평화통일 할 건데 어떻게 평화통일 할 거냐고 한번 물어보라니까. 그럼 또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쳐시부리고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을 좀 하라고 이 빨갱이 새끼야. 어? 어떻게 평화통일을 할 건데 체제가 다르고 소득격차가 거의 수십 배가 나는데 이게 평화통일이 되냐고. 당연히 그러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이 힘을 바탕으로 김정은이 제거하고 북한하고 합쳐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 하는 놈이 아무도 없죠. 그리고 좌파 패널 거르기 국민의힘 출연자 명단 요구에 방송사 한숨. 이 빨갱이 새끼들이 언론이 얼마나 이 쓰레기들인지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니 당연히 명단을 요구해가지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뭐 요 내용을 보니까 뭐 방송사 관계자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그 종방한 방송까지도 그 리스트를 내라고 한 다음에 하면서 뭐 또 막 시부리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언제부터 최소한 그래 몇 년씩 자료를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향돼 있었는지 조사를 하려면. 물론 이건 조사를 하나마나 어차피 뭐 명백한 겁니다만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성중이 네이버 알고리즘 엉터리 학습시켜 보수 매체 차별한다. 뭐 보수 매체니 이런 얘기 자체가 좀 그런데 뭐 아무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네이버 이 좀 정신을 차리라고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윤통을 진짜 아직도 우습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선족이나 막이 개딸들 와가지고 막 온갖 댓글로 분탕질 치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뒤질 거라고. 곧 뒤질 겁니다. 그리고 그래 이상민이가 뭐 민주당이 쪼개진다는 얘기를 했죠 오늘. 유쾌하게 결별을 하자. 이 얘기는 뭡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얘기죠. 자당 국회의원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더 이상 이 깊어진 골을 메꿀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상민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나. 물론 뭐 이 겉으로는 아닌 척 이제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아무튼 저는 뭐 하루하루가 이제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제 자신이 즐겁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실현이 됐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개혁의 속도가 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뿌듯하죠. 여기에 장사만 좀 잘 되면 금상첨화할 것만 막 그거는 뭐 현재로서 뭐 저겠습니까 뭐. 아무튼 편한 마음 드시기 바랍니다.